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지혜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덕분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기를 바라며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때로 누군가를 힘으로 짓눌러 영원히 주저앉히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오히려 자신이 부끄러움 속에 드러눕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저 평범한 누군가에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목소리 크고 스스로를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던 이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도를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현명한 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결국 스스로 굴욕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인도는 국제사회에서 마치 배경에 서 있는 조연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값싼 기술 지원 인력, 저렴한 노동력, 그리고 자신들의 물건을 팔아치울 거대한 소비시장. 그게 바로 세상이 인도를 바라보던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도가 항상 조용히 그저 감사하며 의존적인 상태로 머물러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저 회의실 한 구석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인도가 다른 누군가가 차려놓은 식탁에 한자리를 얻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도는 조용히 자신들만의 거대하고 튼튼한 식탁을 직접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까지 우리 역시 비슷한 시선을 견뎌야 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이야기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인도가 더 이상 다른 이들의 승인을 구하지 않기 시작한 순간 기존의 강자들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들을 고립시켜라. 거래를 끊어라. 언론을 이용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라. 그때부터 인도가 과감한 행보를 보일 때마다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인도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 할 때마다 언론의 헤드라인은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인도가 기존의 문지기들 없이 독자적인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세상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도가 더 이상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이미 스스로의 두 발로 굳건히 서는 법을 터득한 나라는 고립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놓친 것은 인도가 아주 오래전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세계화라는 단어가 생기기도 훨씬 전부터 인도는 향신료를 교역하고 위대한 철학을 구축했으며 천문학을 연구하고 인류 문명의 근간을 뒤흔들 아이디어를 세상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2025년에 와서 거래 몇 개를 끊는다고 해서 수많은 식민 지배와 침략, 분열과 배신을 겪고도 살아남은 나라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미 겪어낸 나라에게 고립이라는 위협이 과연 두려울까요? 그들은 인도를 세상의 백오피스처럼 여겼습니다. 기술 지원센터, 값싼 노동력, 10억 명의 소비자가 있는 시장. 그들은 인도를 진지한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누군가가 주연인 영화의 조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하고 감사하며 의존적인 역할. 그것이 그들이 인도에게 부여한 배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인도는 그 역할을 연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도는 처음부터 그들의 식탁에 앉을 자리를 구걸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인도는 자신만의 식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방 세계가 인도를 과소평가하고 비판하고 문을 걸어 잠그는 데 바쁜 동안 인도는 조용히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혁신, 하나의 파트너십, 하나의 정책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인도가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춘 그 순간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질서를 재편하는 리셋이었습니다. 세상은 인도를 구석으로 몰아붙이려 했습니다. 거래를 파기하고 언론을 통해 흑색 선전을 퍼뜨리고 수치심을 주어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저곳에서 석유를 사지 마라. 그들과 손잡지 마라. 우리 줄에 서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그 협박을 거부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까요? 21세기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서방은 인도를 이 게임에서 배제시키고 기술적 종속 상태에 묶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대신 독자적인 반도체 육성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공장을 짓고 일본, 대만, 아랍에미리트와 손을 잡았으며 무엇보다 인도의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더 이상 워싱턴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인도는 스스로 활주로를 만들었고 이제 전 세계의 비행기들이 그곳에 착륙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 시장이 정치화되었을 때 그들은 인도에게 누구에게서 기름을 살 수 있고 없는지를 지시하려 했습니다. 인도는 정치가 아닌 철저히 경제 논리에 따라 계산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곳에서 원유를 사들여 정제한 후 다시 수출했습니다. 인도의 목을 조르려던 시도는 오히려 인도에게 거대한 이익의 파이프라인이 되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반항이 아니라 뛰어난 전략이었습니다. 국방 분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특정 국가로부터 무기를 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조건을 제시하는 누구에게서든 필요한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브라모스 미사일, 자국산 전투기,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 드론, 어뢰 등 모든 것을 자국 기술로 설계하고 생산했습니다. 한때 인도의 국방 기술을 비웃었던 나라들이 이제는 무기를 사겠다며 주문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학생이 어느새 공급자가 된 것입니다. 우주 항공 분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도가 아주 적은 예산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때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너무 싸구려다,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우주선이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던 달의 남극에 착륙했을 때 그 비웃음은 완전히 멎었습니다. 인도의 우주기구 ISRO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심우주 탐사, 태양 연구, 행성과학 등 모든 프로젝트를 경쟁국의 몇 분의 1에 불과한 비용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이제는 나사와 유럽 우주국마저도 인도를 파트너로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인도가 더 이상 세계 발전의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그 발전을 이끄는 주도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도 부상의 가장 강력한 힘은 그것이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위협이나 극적인 연출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용하고 꾸준하며 전략적인 실행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세상을 뒤흔든 이유입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을 봐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인도는 배제의 분노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그들만의 편협한 울타리를 칠 때 인도는 새로운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두려움을 퍼뜨릴 때 인도는 기회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인도의 모든 과감한 행보를 비판할 때 인도는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즉 남반구의 개발도상국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중동,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은 인도를 추종자가 아닌 새로운 모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굴복 대신 주권을, 혼돈 대신 명확함을, 허락 대신 진보를 택한 나라의 모델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국가의 재기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리더십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은 폭탄이나 은행이 아닌 명석한 두뇌와 기술력, 그리고 굳건한 뚝심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부상은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세상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을 식탁에 초대해주지 않을 때 오히려 모두가 앉고 싶어하는 새로운 식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때 너무 가난하고 너무 느리고 너무 혼란스럽다고 무시당했던 바로 그 인도가 이제는 우주 탐사를 이끌고 차세대 기술의 국경을 개척하며 세계 무역의 역학을 새로 쓰고 모든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서 있습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선물처럼 준 것도 아닙니다. 끈기, 지성, 그리고 꺾이지 않는 신념으로 스스로 쟁취한 것입니다. 인도는 단순히 떠오른 것이 아닙니다. 짓눌리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진정한 싸움은 기술이나 석유, 우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사, 즉 이야기의 전쟁이었습니다. 언론은 인도가 편협하고 위험하며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용한 낡은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보고 들으며 판단합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인도가 억압받는 것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인도를 저렇게 대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할까? 바로 그 순간 서사가 뒤집혔습니다. 고립정책은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인도는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인도의 외교정책을 칭송하기 시작했고 중동 국가들은 국방계약에 서명했으며 라틴 아메리카는 무역을 위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인도를 사이드로 밀어내려 했지만 결국 인도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도를 엘리트들의 식탁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인도는 그들만의 정상회담을 주최합니다. 그들은 동맹에서 인도를 제외했습니다. 이제 인도는 그들이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연합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운에서 가장 큰 목소리는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도의 것입니다. 그들은 체커를 두었지만 인도는 체스를 두었습니다. 한 나라가 호의를 구하는 것을 멈추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시작할 때 그것은 거대한 제국들을 뒤흔듭니다.
고립이 인도를 약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했습니까? 천만에요. 고립은 오히려 인도를 더욱 가치 있고 매력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인도를 세상의 유일한 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인 굴욕입니다. 단순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편 전략이 경쟁자를 차세대 글로벌 리더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을 지켜보는 것 말입니다. 당신이 밀어내려 했던 그 나라에 이제는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 안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거대한 전환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고립을 무기로 사용하려 한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더 필요로 하는가? 인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설합니다. 뒤쫓지 않습니다. 선택합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결과로 보여줍니다. 인도를 소외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역설적으로 인도를 무대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방에서 누군가를 쫓아내려면 그가 당신 없이는 숨 쉴 수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는 스스로 산소를 만들어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진정한 힘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힘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인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과 신념을 믿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